시각장애인 CEO든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한때 괴롭힘을 당해 죽게 만들었던 전 부인. 연회에 등장한. 하지만 그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그 여자의 정체는 사실 최고 부자의 유일한 상속자. 화려한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나타나는 걸 봤어. 그리고 부자 2세의 팔을 잡고 CEO는 매우 겁이 났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여자의 손을 잡았다. 주 니안, 옷을 벗고 나를 따라오세요. 구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나한테 돌려줘. 내가 보상해줄게. 그것이 얼마인지 말해보세요. 니안은 내 마지막 아내입니다. 천금화도 아깝지 않은. 그런데 여자의 경우 김부환이 사람을 잘못 알아봤다. 약혼 파티를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하세요. 그런 다음 그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폭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CEO가 그를 노려보았다. 꿈속에 수없이 나타난 그 얼굴. 우리 다시 만나도 내 심장은 계속 뛰겠지. 하지만 그 중엔 분노와 불만이 더 많다. 원래는 사랑하는 커플이었는데, 그러나 사고로 인해 그들은 서로 등을 돌렸다. 알고 보니 3년 전, 그 여성은 은행원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CEO를 떠나도록 강요하다. 하지만 CEO는 그 여자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몰랐다. 실제로는 그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자만 남았으니까 오직 은행가만이 그를 기꺼이 도와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는 CEO 앞에서 고의로 자신을 드러냈다. 가난한 자를 미워하고 부자를 사랑하는 드라마가 펼쳐졌다. 그를 심각하게 버려라. 수 A5555. 니안. 아위안. 나를 잊어주세요. 나만 남았어. 오직 딜러만이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만, 그래야만 잘 살 수 있다. 아마도 이것이 CEO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장애물일 것이다. 깊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무자비한 포기. 그래서 구그룹으로 돌아왔을 때 구시의 기업을 물려받은 후, 그리고 그는 이를 위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눈에는 눈. 당신은 나를 시궁창에서 구출해 주었어요. 쥐새끼. 나를 진흙 속에서 파낸 건 바로 너였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를 무시할 때 내가 여전히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건 너뿐이야. 나를 버리고 미치게 만든 건 너였어. CEO는 원래 시간이 지나면 여자를 잊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틀렸어. 아름다운 장 키아학시아가 옆에 있어도. 그런데 다시 여자를 만나면, 하지만 그 사람은 눈물을 참으며 진심 어린 말을 하더군요. 그는 그녀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 많아서 이제 내 마음엔 미움만 남아. 하지만 여자들은 고통받지 않는다. 그제서야 그는 현재 구기업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너무 싫어하게 됐어요. 자신을 고문하다, 여자를 남에게 양보해도 더욱 화가 난 것은 CEO가 실수로 할머니를 밀어내려 외부 질환을 악화시키다. 곧 도시락을 받았어요. 참을 수 없다. CEO 위 칼라 안에 여자가 산다. 살인자. 할머니한테 돌려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들은 우리 할머니가 결국 돌아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일의 배후에는 장 키아학시아가 있었습니다. 장 키아학시아가 여성을 CEO에서 떠나도록 강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또한 할머니를 죽음에 이르게 모함했습니다. 죄를 방 여기저기에 흩뿌려도 죽은 사람이 가장 위대하다. 교활한 소녀의 이러한 행동은 그 여성을 완전히 화나게 했습니다. 지옥에나 가라. 슈니안, 뭐 하는 거야? 외신 형제, 저는 시아오니안과 함께 와서 테이크아웃을 배달할 정도로 친절합니다. 제대로 죽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그것은 내 잘못이야. 책략을 부리는 소녀의 녹차 같은 퍼포먼스를 감상하다. 그 여자는 땅에 떨어진 부서진 것들을 힘없이 주웠어요. 뜻밖에도 사악하고 교활한 여자가 CEO를 밀어냈다. 여자의 손에 있는 유리 조각을 그의 복부 쪽으로 찔러보세요. 그 여자는 그 일로 감옥에 갇혔어요. 비인도적 대우를 용납함. 하지만 그것은 그녀 인생의 전환점이기도 했다. 지모는 낸생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이 가장인 지양씨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감옥에서 구출된 여자, 그리고 그 여성의 사망 소식을 공개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장씨의 오랫동안 헤어진 여자친구였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백조로 변신한 신데렐라. 뜻밖에도 3년 후 지모와의 약혼식에서 CEO와 책략을 꾸미는 소녀를 만나보세요. 대통령과의 특별한 인연에 의지해 그 여자는 구민그룹에 성공적으로 입사했다. 주얼리 디자이너가 되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하는 딸의 질투를 불러일으켰어요. 오늘 커피는 마시지 마세요. 예칭 형제님, 커피 마실래요? 작은 케이크도 준비했어요. 어떻게 당신이 될 수 있나요? 일부러 그랬어요. 나는 당신이 매우 다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담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니다. 우리 회사에 대한 구 선생님의 태도가 항상 그렇게 나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교활한 소녀는 그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케이크를 열정적으로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걸 여자한테 줬어요. 여자들은 쉽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녀는 신노 앞에서 그것을 그에게 먹이기도 했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 넌 아직도 이런 달콤한 걸 더 좋아하는구나. 이 개밥의 물결은 사람들을 계획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케이크를 땅에 직접 떨어뜨렸습니다. 시아오니안 자매, 나를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레킹 형제에 대한 나의 진심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러칭 형제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셨다면 나는 분명히 그것을 원할 것이다. 내 알바 아니다. 다음날 할머니 파티에서 여자가 남자와 또 부딪힌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얼리 디자이너가 아닙니다. 리스의 작품을 잊지 마세요.
누군가가 1억을 제안했다고 들었어. 그 여자가 놓지 않았다는 걸 잊지 않았어. 이 옷팔찌는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이 팔찌를 어떻게 살 수 있나요?